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칼륨은 과일이나 음식으로 섭취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 신경과 근육의 정상 기능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과한 섭취를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되는 만큼 영양소도 자신의 몸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한 섭취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도 건강한 정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칼륨은 어떤 영양소일까요? 예, 우리 이제 칼륨 하면 어렸을 때 생물 시간에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봤음직한 이제 기억이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칼륨은 특히 이제 나트륨 이온과 함께요. 세포의 이제 삼투압, 예, 그래서 수분의 평형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다량 섭취 시에 나트륨의 배설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강화시키는 이제 효능이 있고요. 또 우리 몸에 이제 산과 알칼리의 이제 균형을 유지해 주면서요. 이 신경이나 이제 근육 세포의 흥분과 자극 전달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의 정상 기능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이 바로 칼륨인데요. 그런데 칼륨 섭취를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근육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근육의 이제 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륨은 나트륨을 배설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결국 수분이 같이 배설이 되는데 나트륨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염분을 많이 섭취를 하면 수분이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 음식을 좀 짜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나 손과 발이 좀 붓는 느낌이 있다.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칼륨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통해서 배설을 시키는데 적정량을 배설을 시키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배설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혈압이 떨어져서 저혈압에 의해서 뇌혈관으로 피가 제대로 공급이 못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적절하게 꼭 칼륨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 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이제 섭취를 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나친 칼륨 섭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칼륨은 음식이나 과일로도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 칼륨은 특히 이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나 곡류, 채소, 이제 과일에 골고루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나 오이, 호박, 가지, 또 뿌리채소, 콩이나 이제 사과, 바나나, 우유, 육류에도 충분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현대인의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화되어가는 식습관의 영향으로 젊은 층 당뇨병 환자까지 늘고 있지만 당뇨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박사님, 당뇨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일까요? 이제 당뇨병이란 것은 이제 달다는 당자, 또 당의 당자, 탄수화물의 당자입니다. 뇨자는 이제 소변 뇨자인데 이 당이 우리 몸의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이 소변을 많이 본다. 그 다음에
소변 속에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소변을 단맛이 난다. 소변에서는 우리 혈중의 대사물질의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특히 대표적인 게 요소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당은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소변은 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은 혈액 속에 결국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이 혈액 내에 너무 많이 있거나 또 이 당이 소변을 통해서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은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내가 운동이라든지 식사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혈중에 당의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당뇨병은 단순히 이제 혈당만 높은 게 아니라요.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이고 당뇨병 전 단계까지 합하면 이 젊은 층 잠재적 당뇨병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렇게 요즘 젊은 층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음식입니다. 서구화된 이제 음식. 그 다음에 요즘 젊은 분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도 편하고 간편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이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자주 섭취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또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서 체중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 당뇨가 발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젊을 때는 내 몸이 많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요. 또 요즘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의자에 또 PC 앞에 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앉아서 계속해서 일 처리를 하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먹은 음식과 소비되는 에너지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이로 인해서 혈중에 이제 당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당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경우보다 머리를 많이 쓰고 또 감정의 손상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의 양이 늘어지고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식탐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당이 증가가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당뇨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당뇨하면 가족력이나 스트레스 등의 위험 인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형 당뇨병은 예전에는 소아당뇨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슐린을 췌장에서 적절하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만 넣어주면 바로 조절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인슐린 이제 저항성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혈당을 낮추는 이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이 음식을 소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제2형 당뇨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형 당뇨는 첫 번째가 이제 서구화에 따라서 이제 고열량, 또 고지방, 또 고단백, 너무나 맛있는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 당이 내가 소모되는 양에 비해서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혈중에 당이 증가하면서
당뇨병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예, 두 번째는 운동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당은 우리 몸의 혈중에 들어갔을 때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무언가 부족할 때는 채워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할 때 채워주는 게 이제 제1형 당뇨병이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당을 세포로 끌고 다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혈중에 있는 당을 내가 스스로 소모하고 활동을 해서 신진대사를 해서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먹는 거에 비해서 내가 소모되는 양이 적어질 때 이 당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의 주인은 가슴 안에 있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심장을 단순히 펌프질하는 이 장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문에 보면 마음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경우에 부신피질 호르몬, 내 몸의 음량의 밸런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당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의 마음이 너무 힘든지 너무 괴로운지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단 것을 많이 안 먹었는데도 마음이 너무 힘들면 가서 당 검사를 하거나 집에서 당 수치 검사를 하면 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당 수치를 했는데 오늘 올라갔다. 이런 경우에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든지 너무 괴로운지 이런 경우에는 심기의 울체와 심장을 이제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중에서 당뇨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그 자제분의 경우에는 당뇨가 올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 체질에 따라서 체질 개선을 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노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에너지원이 들어왔으면 에너지원을 소모시켜야 되는데 소모시키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당이 생기기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 이 또 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떠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오랜 기간 혈중에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당뇨 있는 분들이 눈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 신경증 또 콩팥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이라고 해서 손과 다리가 저리고 이제 아픈 증상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혈관 질환에 의해서요, 심혈관계 이제 질환이라든지 말초 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들이 질병에 의해서 이 당뇨 합병증으로 올 수가 있는 게 무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 중에 복부 비만이 많다고 하는데요. 복부 비만과 당뇨병이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부 비만은 특히 이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누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조금 더 많고 남성분들의 경우에 복부 비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내장 지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필요한
영양분을 연소시켜야 되는데 연소시키지 못하고 간에 1차적으로 쌓이고 2차적으로 내장에 쌓이면서 당뇨가 발생하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방에서는 당뇨병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일단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췌장 기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생활, 제2형 당뇨병인데요. 결국 식생활에 따른 이제 섭취 방법, 고단백, 또는 아주 단 음식, 또 과식에 의해서 이 당뇨가 생기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모되는 양이 적절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식사량이 우리 일반인들보다 2배, 3배 많아지죠. 그렇지만 운동으로 바로 소모를 하니까 당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이 알 수 있는 게 체중과 복부 비만과 내가 배고프지 않은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내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이 아직 많다는 겁니다. 필요한 에너지원이 아직 많은데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지 않은데 때가 된다고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혈중에 고혈당이 되면서 이제 당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배고픈지 고프지 않은지 적절한 체중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체중 관리와 이제 대소변의 상태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운동 부족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많이 쓰고 감정이 손상이 되어서 몸의 상태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운동을 뭔가 재미나게 하고 나면 우리가 마음도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혈중에 당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연소시킴으로 인해서 이 당뇨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감과 우울화. 우울감은 뭔가 내가 불필요한 게 있어도 참는 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기울체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숨을 쉬거나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비염으로 인해서 코가 목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우울화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짜증을 잘 내고 분노 표출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장과 심장에 우울화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비입니다. 이 대변은 음식물의 찌꺼기인데요. 우리가 고단백으로 음식을 먹고 또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먹었어도 대변을 2번, 3번 보아서 소모를 시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음식물을 많이 먹었는데도 이런 분들의 경우에 평생 가도 설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장과 대장의 음식물의 찌꺼기가 계속 소장에 이제 음식물의 에너지원, 대장의 음식물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이게 이제 한도에 차게 되면 이제 당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설사하는 것보다 이 당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 제2형 당뇨병, 그 다음에 과체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설사는 큰 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에 변을 매일 안 본다. 또 간혹 제가 진료하다 보면 매일 보기는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변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만 시원치 않아도 이런 분들이 당이 온 게 뭐 2년, 3년 이렇게 쌓여서 온 거기 때문에 설사와 변비 중에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설사보다 변비를 더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화입니다. 노화, 췌장의 기능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게 균형의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특히 동의보감에서 70세가 되면
췌장의 기능과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60까지는 나는 당도 조절이 잘 됐는데 70이 되고 또 80이 되면서 당 조절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췌장 기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뇨병 한방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관리로 당뇨병과 건강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 관리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이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금은화와 황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에 반해서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승마로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려요.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그럼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60이고요. 키는 156에 몸무게는 55kg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요, 3년 전에 당뇨하고 혈압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복부 비만이 있어가지고, 예, 당뇨가 안 없어지고 자꾸 병원 가면은 다이어트를 하라고 그래서, 네, 그게 조금 힘들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 그 3년 전에 이렇게 당뇨하고 혈압으로 진단받은 현재 그러면 당뇨하고 혈압약 복용 중입니까? 네네, 먹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3년 전보다 몸무게는 어떻습니까? 몸무게는 그다지 많이 빠지진 않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자꾸 병원 가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예. 다이어트를 배 좀 빼라고 하도 그래서 다른 데보다 배가 조금 나온 편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본인이 체중을 볼 때는 지금 3년 전이나 체중은 거의 비슷하신 거죠? 네네. 예. 근데 그러면 뭐 3년 전에 비해서 복부가 비만이 아주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지 많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복부 비만하고 당이 조절이 안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요? 네. 지금 현재 그 소화는 잘 되십니까? 근데 항상 변비가 있어요. 예. 변을 며칠에 한번 보세요. 변을 못 볼 때는 한 3, 4일 만에 한 번씩 보고요. 네. 그것도 이렇게 변이 좀 이렇게 된 변을 둬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변을 뭐 3, 4일에 한 번 봐도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젊었을 때는 이제 생리라든지 호르몬 변화 때문에 3, 4일에 한 번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고 났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잔변감이 없어야 됩니다. 어떠세요? 항상 잔변감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평생 살면서 설사 잘 안 하세요? 네, 저 설사는 잘 안 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가 이제 그 당뇨는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당뇨인데요. 당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서 소장해서 그 당으로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에너지원이 음식물의 찌꺼기가 대변으로 잘 못 빠져나가면 당이 조절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음식도 조심하고, 예, 그 다음에 3년 전보다 몸무게도 늘지 않았는데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지금 대변으로 음식물의 찌꺼기가 잘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식사는 하루에 몇 끼 하세요? 식사는 하루에 3번은 거의 먹는데 저녁은 조금 소식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살림만 하세요? 또 다른 일도 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저는. 네. 또 하나 이제 당이 음식을 잘 조절을 하는데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두 번째가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물 먹었을 때 이제 좀 불편한 소리 전화로 받거나 불편한 소리 들으면 바로 음식물이 체해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본인은 어떠세요? 저도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체질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술 마실 줄 아세요? 술은 전혀 못해요. 네,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세요? 네네. 네, 커피는 어떠세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셔요. 네,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잡니까? 네,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변은 시원하게 잘 나가세요? 네, 소변은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좀 참아요. 직장이시니까 조금 참고 그런 편이에요. 네, 여성분들 중에 뭔가 좀 화장실이 좀 불편하거나 뭐 남이 좀 보는 것 같고 그러면 화장실에 또 안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본인은 어떠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소변은 그 혈액 중에 대사 물질의 찌꺼기거든요. 예, 그러면 혹시 대변도 조금 참으세요? 마려울 때 간혹? 네, 참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참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진료하다가 보면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근무 중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꼭 집에 와서 화장실을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음식물을 적절히 먹고 조금씩 당이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선생님께서 복부가 이제 좀 더 비만한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체중상 봐서는 뭐 아주 복부가 많이 비만한 건 아니거든요. 3년 전에 비해서. 예, 그러면 나가는 게 지금 시원치 않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원치 않은 거가 나가는 건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대변으로 나가든지 소변으로 나가든지 땀으로 나가든지. 예, 좀 움직이면 땀 잘 나세요? 움직이면 땀은 좀 나요. 예. 지금 밥 먹을 때도 좀 여름에 더운 데서 먹으면 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다지 많이 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피부는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땀으로 잘 조절이 안 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리고 위에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피부로 조절하는 건 안 하셔도 되고 대변과 소변을 1차적으로 지금 변비가 있는데 또 변이가 느껴지는데 상황이 안 돼서 또 안 가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뭔가 뭐 이 정도 뭔가 일이 있거나 좀 뭐 환경이 좀 그러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소변은 이제 가령 전철을 탄다, 운전을 뭐 고속도로 운전을 한다 그러면 변이가 느껴지면 무조건 쉬어서 볼일을 보고 가시는 게 본인한테는
당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은 제가 볼 때 음식을 많이 먹어서 지금 당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힘들고, 예, 그 다음에 소변과 대변의 이제 조절 능력이 안 되어서 이제 내 몸 안에 이제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래요? 지금 장 운동하고, 예, 방광의 기능을 배설시킬 수 있는 한방차하고 이제 그 가슴이 답답하면서 운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뭔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하면, 예, 우리가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좋잖아요. 예, 근데 네. 뭔가 막 몸이 답답하고 그럴 때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뭔가 바로 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향부자, 향부장, 예, 진피, 진피, 예, 길경, 질경? 예, 네네. 지각, 질경, 예, 지각, 지각. 예, 그 다음에 행인, 행인, 예, 도인, 보인, 네,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각 5g, 예, 그래서 네. 물을 2000cc 넣으시고, 2000cc.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지금 불러드린 한방차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저녁 때 퇴근해서 그 식사하시기 전에 그 한방차 먼저 한 잔 드세요. 아, 네. 예,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자가 혈당 검사하십니까? 그거를 집에서 자가혈당 검사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거를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안 해요. 아, 예, 그냥 하셔야 돼요. 예, 아, 그래요? 그걸, 예, 그러니까 그걸 스트레스를 뭐 받는 게,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고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올라가요. 아, 그 다음에 본인이 변비가 조금 더 심해지면 당이 올라갑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네. 그 혈당 체크를 매일 안 하셔도 되고 우선 본인이 직장 다니니까 월화수 중에서 한 번 하시고요. 네. 네, 그러면 뭐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쯤에서 한 번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출근 안 하시잖아요. 예, 네네. 그러면 그 시간대에 한 번 하세요. 예, 그런데 네.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하시든지 편한 날 똑같은 환경의 상태를 똑같이 정해놓고 같은 시간에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한 3개월 복용하시면서 그 당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확인하시고 3개월 있다가 복용하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60세 어머니의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서 건강 상담해 드렸는데요. 당뇨와 혈압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박사님, 이 당과 혈압 조절의 체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체중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 이제 부피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장 지방의 부피가 늘어나면 예, 밖에 있는 혈관을 압박을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또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또 내 몸에 체중이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되면서 혈중에 이제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뇨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항상 체중 관리하라고 하고, 예, 지금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복부 비만인데 이 복부 비만은 나이가 이제 50 전의 경우에는 체중 관리를 하면 복부가 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높아질수록 체중은 줄어도 복부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부가 차갑기 때문입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명문의 화가 쇠해져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젊었을 때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밥을 2그릇 먹고, 남성들의 경우에 술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도 배가 미끈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식사를 조금만 해도 헛배가 부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체중 관리는 되는데 복부 비만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복부 비만,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받아가지고 복부 비만 관리를 하시고 체중을 조절을 하시면 혈압과 당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향부자와 진피, 기경, 지각, 행인, 도인은 어떤 약재인지 궁금하고요. 또 행인과 도인은 같이 처방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함께 섭취해야 되는 약재인가요? 네, 일단 제가 불러드린 이 한방차는 모든 당과 혈압이 있는 분한테 이 차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음식을 조절을 하고 지금 당과 혈압이 생겼을 때부터 체중은 증가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또 하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보다는요, 내가 먹은 거에 비해서 체중에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물질이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소변을 통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항상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2가지죠. 예, 크게 남자와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변도 한방에서는 기비. 예, 한의학의 이제 경전인 변비를 치료할 때 기를 치료할 거냐, 혈을 치료할 거냐.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변비가 있어도 낮에 변비가 좀 더 심한 사람이 있고 밤에 조금 더 심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비에는 행인, 혈비에는 이제 도인을 쓰기 때문에 특히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소변이 있어도 좀 참거든요. 예, 그래서 소변은 기회작용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인과 행인을 제가 같이 처방을 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 제가 이제 여기 브래지어를 이렇게 조금 하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마음에 울체가 된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할 때 우리 어머님들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소화가 안 될 때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제분들한테는 이제 등을 두드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게 길경과 지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슴에서 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장에서 풀어져야 되고, 소변에서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길경과 지각을 처방을 했고, 도인과 행인을 했고, 예,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특히 술을 한 잔도 못하고 지금 땀이 많이 안 나고 행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향부자라는 약재를 같이 처방을 해 드린 겁니다. 네,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나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상담 받으시는 분의 연세와 키, 몸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8, 네, 179에 네, 94kg.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까 지금 체중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94kg요. 네, 94.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니, 잘라 그러면은, 네, 잠을 잘라 그러면 코가 막히고, 예,
코가 막히고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고개를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베개도 넣어보고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봤다가 하는데 네. 잘 숨이 안 쉬어지고 해가지고 뒤척에다가 잠을 자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자꾸 일어나면은 머리가 아프고 네. 그래가지고 뭔가 속도 불편하고 해가지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참 그 앞에 머리 탁 잡고 있다가 예. 천천히 일어나야 돼가지고 그리고 매번 그러고 나면은 목이 부은 거 마냥 네. 목 감기에 걸린 거 마냥 목이 너무 아파서 예. 이게 지금도 목에 뭐가 걸린 거 마냥 가래낀 거 마냥 자꾸 숨이 잘 안 쉬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감기는 아닌 것 같고 예. 열도 안 나거든요. 콧물도 안 나는데 항상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은 목이 붓고 코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올해 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네. 이거 혹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네. 지금 그 건강검진은 예, 정기적으로 잘 받으세요? 네, 지난주에 갔었는데 예. 아직 결과는 몰라요. 현재 뭐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통하는 약 따로 없고요. 예. 저 흡연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것과 가래가 끼는 것 같은 이런 아침 일할 때마다 코가 막히고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네. 흡연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숨도 안 쉬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아플 때 앞머리 쪽으로 좀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 머리 네. 앞으로 숙여가지고 탁 기마를 잡고 네. 있거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목도 좀 답답한데, 이런 경우에 이제 위장에서 역류하면 또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비가 있는 경우에 또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대변은 잘 보세요. 아니 뭐 오늘도 한 번 일 보러 갔다가 못 보고 나왔거든요. 네. 보통은 매일 보기는 합니까? 매일 보려고는 하는데 네. 잘 되면 하루에 한 번 일 보고 네. 안 되면은 이틀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설사는 거의 안 하십니까? 네네.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내가 먹은 음식에 비해서 음식물의 찌꺼기가 제대로 안 나가면서 이제 체중이 늘고, 또한 이제 위장 기능, 평상시 소화 상태는 어떠세요? 밥을 먹을 때 예. 좀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진 않는 편이라 가지고 네. 뭉텅뭉텅으로 이렇게 먹거든요. 네. 근데 먹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건 없었는데 항상 일 보러 갈 때만 일이 잘 안 나온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같아요. 예. 일단 제가 여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창출, 네. 승마, 네. 갈근, 네. 백지. 백지. 예, 여기까지 각 5g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네,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 퇴근해서 한 잔 드세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네. 퇴근하고 한 번. 네. 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취침하기 몇 시간 전쯤 드세요? 밥을 먹고 바로 자는 편이라. 네. 이제 지금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바로 자게 되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목으로 이물감이 계속 느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될 수 있으면은 취침하기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밥을 먹게 됐을 때 바로 뭐라 그러지? 포만감이 딱 들면서 네.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예. 잔다는 느낌이 없이 그냥 예. 밥 먹고 나서 눈 딱 감았다가 뜨면은 아침 돼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잠에 드는 편이라서 제가 밤에 늦게 들어가거든요, 집에. 그게 예전부터 지금 이런 생활이 몇 년 패턴이 계속 됐습니까? 네, 한 네. 3, 4년 됐는데 예. 밥 먹고 바로 자는 것도 점심도 그러고 저녁도 그러고 밥 먹고 나면 그냥 눈이 감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밥을 먹으면 눈이 네. 감기는 건 비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본인이 38이라고 했는데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밥 먹으면 기운이 납니까? 졸립니까? 학교 다닐 때도 밥 먹고 그냥 네. 책상에서 엎드려 잔 것 같은데. 아, 네. 좀 기억- 그러면 이제 그게 그 학생 때부터 반복이 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만화에 보면 만화에 이제 자동차가 기름이 없을 때 이렇게 만화가 네. 퍼지는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배고플 때 졸려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뭐 배가 아주 극심하게 고프면 안 졸리겠죠. 그렇지만 네. 적당히 고프면 졸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밥을 먹으면 눈이 감기는 게 아니라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내 위장의 상태에 따라서 음식물이 조금 많이 안 먹었는데 조금만 들어가도 졸리는 것은 이제 식후홍곤이라는 질병이 와 있는 상태예요. 식후 혼돈? 홍곤요. 홍곤이요. 네네. 식홍곤. 예, 그거 이제 약자로는 식곤증이라고 하죠, 우리요. 예, 지금 밥 먹고 나면 졸리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제 네네. 식곤증이라는 질병이 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거는 지금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섭생을 할 때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식사를 하고 절대로 네. 누우시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나가서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네. 장소, 앉아 있는 예, 의자가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밥 먹고 그냥 우리 엎드려서 그냥 좀 숙여고 좀 피곤하면 또 자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네. 이제 이게 생활이 계속 뭐 중고등학교 때도 되고 대학교 때도 되고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식곤증이 온 게 지금 10년이 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식사를 하고 앉으면 아마 무조건 졸릴 거예요. 어디를 앉아도. 네, 그래서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한의원의 침치료 받고 그 다음에 한방차 드시고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목의 상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갱년기 비만으로 고민인 50대 여성입니다. 40대 중반까지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1kg씩 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5년 전 몸무게와 비교해보면 10kg 정도 살이 찐 상태입니다.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갱년기 비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갱년기 비만에 대한 건강 고민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자, 박사님,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죠. 이 갱년기 이후에 찾아오는 비만의 원인은 무엇이 예,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폐경이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 난소에서 생성이 되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가 되고 또 이 부분을 부족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체지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폐경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 특히 체지방이 잘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가 됩니다. 여성분의 기본적인 유전적 소인은 아이를 출산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잘 기르는 데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 여성분들의 신진대사, 기초대사량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내 몸 안에 찌꺼기들 또 체지방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갱년기 때 특히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같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같이 오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신피질 호르몬이 증가가 되면 식욕이 땡기고 결국 식욕이 땡기면 이제 체지방이 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해서 체지방이 증가하는지를 찾아서 여기에 맞게 개선시키는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갱년기 비만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에 도움이 되는 콩이나 참깨, 석류, 자두, 또 복분자 등 식물성 이소플라본 제제들을 함께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근육량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음식물의 찌꺼기, 결국 체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내장지방, 복부지방, 내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내장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 내장지방을 뺄 수 있는 것은 운동과 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변이 시원한지 잘 나가는지 변비에 대한 개선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복부가 차가우면 조금만 먹어도 계속해서 응집이 됩니다. 우리가 추우면 우리 몸을 움츠리게 되죠. 그래서 복부가 차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내장에서 자꾸 응집하는 성질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부의 핫백을 조금 자주 해서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한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주치 양방 선생님들도 여러분한테 체중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데요. 단기간에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조급한 생각을 버리자입니다. 우리가 절식을 하되 식사량을 너무 줄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근력이 갑자기 빠지고 혈당이 너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기본으로 하되 저녁 식사를 지금의 한 양의 이제 3분의 2로. 그래서 이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는 우리가 살면서 평생 해야 되잖아요. 평생 해야 될 것을 한 달에 얼마 빠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요.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조금씩 배부르지 않게 섭취하면서 저녁을 3분의 2 정도로 줄이는 절식을 해주시면 다이어트에도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우울감과 불안감, 초조감, 그리고 불면증까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쳐 몸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식사량을 심하게 줄이기보다는 저녁 소식과 운동으로 건강하게 체중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